2018년 세조의 초상화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조선 7대 왕,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그 세조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영화 관상을 보신 분들은 이정재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표정, 얼굴에 큰 흉터. 역적의 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조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둥근 얼굴, 처진 눈매, 작은 코와 입. 국립고궁박물관은 유순하고 앳되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덕한 인상이었습니다. 913만 관객이 본 역적의 상과 실제 얼굴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세조는 정말 역적의 상이었을까요? 관상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관상을 거스른 걸까요? 오늘은 수양대군의 진짜 얼굴과 그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조선 왕실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을 세운 사람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런데 태조도 위화도 회군이라는 쿠데타를 통해 고려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태조의 뒤를 이은 건 둘째 아들 정종이었는데 사실상 허수아비였습니다. 실권은 동생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자기 형제 둘을 죽여가면서까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태종입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 이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태종의 아들이 그 유명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은 아버지와 달리 성군으로서 문무를 겸비한 분이었습니다. 한글을 만들었고 북쪽으로는 사군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사군 육진이란 원래 여진족이 살던 북쪽 땅에 군대를 보내 개마고원 지역에 4개의 군과 6개의 진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라 불린 김종서입니다. 이 사람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적자만 8명이었는데 그중 핵심 인물은 3명입니다. 첫째 아들은 문종입니다. 영화에서 기침하면서 병약하게 나오는 인물입니다. 왕위를 이을 적장자로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좋은 면을 물려받아 성품이 뛰어났지만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세종이 항상 걱정했을 정도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입니다. 본명은 이유, 1417년에 태어났습니다. 형 문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건강했고 체격이 좋았고 무예에 뛰어났습니다. 활을 잘 쐈고 말을 잘 탔습니다. 기록에 보면 세종이 아들들의 활쏘기를 구경했는데 수양대군이 연달아 관역을 맞추자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16살 때는 사냥을 나가 수십 마리의 사슴을 잡아서 옷이 피로 물들었는데 주변에서 태조의 무예를 닮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학문도 뛰어나서 불경을 직접 번역할 정도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안평대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술가였습니다. 글씨와 그림에 능해서 조선 최고의 명필로 한석봉과 함께 꼽히는 인물입니다.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한 사람이 바로 안평대군입니다. 영화에서는 잠깐 나오지만 실제로는 수양대군의 최대 라이벌이었습니다. 세 형제 모두 재능이 있었습니다. 문종은 학문, 수양대군은 무예와 실무, 안평대군은 예술. 그런데 왕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문종뿐이었습니다. 조선은 적장자 계승이니까요. 수양대군이 아무리 뛰어나도 둘째로 태어났다는 건 평생 형을 보좌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양대군의 실제 얼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2018년에 공개된 세조 어진 초본. 이건 1935년의 화가 김은호가 원본을 보고 그대로 옮긴 밑그림입니다. 원본 어진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서 이 초본이 세조의 얼굴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공개된 얼굴의 특징을 보면 볼과 턱에 살이 넉넉히 오른 둥근 얼굴입니다. 눈썹과 눈매는 약간 처진 듯하고 코와 입은 작은 편입니다. 수염은 짧고 숱이 적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설명에 따르면 유순하고 앳되어 보인다고 합니다. 뉴스도 둥근 얼굴과 처진 눈, 두툼한 콧망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태조 어진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태조는 날카로운 눈매와 강하게 돌출한 광대뼈로 강인하고 엄격해 보입니다. 반면 세조는 훨씬 부드러운 인상입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기엔 너무 순해 보입니다. 영화에서 말한 역적의 상은 목을 물어뜯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잔인무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조의 얼굴에서는 그런 특징을 찾기 어렵습니다. 관상대로라면 온순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는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얼굴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문종은 즉위 2년 6개월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왕위는 문종의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단종입니다. 나이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단종은 정말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자신을 낳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12살 소년에게 왕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믿을 만한 어른도 없었고 호랑이 같은 삼촌들만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에 대신들을 불러 모아 유언을 남겼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그리고 지편전 학자들인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가 왕이 될 텐데 내 동생들이 두렵다. 특히 수양이 무섭다. 제발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 이걸 고명을 남긴다고 합니다. 대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황보인과 김종서가 어린 단종 곁에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수렴청정이란 어린 왕 대신 어른이 정사를 돌보는 것입니다. 보통은 왕의 어머니가 하는데 단종은 어머니가 없었으니 대신들이 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수양대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이 죽었습니다. 조카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겨우 12살입니다. 왕실의 어른은 누구입니까? 35살. 능력 있고 건강하고 경험도 있는 수양대군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어디 있었습니까? 김종서와 황보인, 신하들에게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밀려났습니다. 종친이지만 정치에서 배제됐습니다. 왕실의 어른인데 실권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김종서, 황보인, 너희들이 뭔데 왕을 보필한다고 나서느냐? 왕권이 땅바닥에 떨어졌구나. 내가 손 좀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중 핵심 인물이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는 칠삭둥이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사지를 제대로 못 쓸 정도로 약했는데 자라면서 신체가 남보다 2배 가까이 커지고 엄청난 지략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계유정난의 설계자였습니다. 참고로 한명회는 풍수에도 능했습니다. 말년에 쉴 곳을 찾다가 한강변에 좋은 터를 발견하고 정자를 세웠습니다. 기러기가 왔다가 돌아간다 해서 압구정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날 압구정동의 유래입니다. 지금은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졌으니 한명회가 풍수를 제대로 본 셈입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난이라 해서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정난이란 난을 바로잡는다는 뜻인데 사실상 권력 찬탈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김종서의 태도입니다. 기록을 보면 김종서가 수양대군을 그렇게 경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양대군이 명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 정말 두려웠다면 그 사이에 수양대군 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수양대군이 정난을 일으키겠어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직접 철퇴를 들고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종서를 때려 죽입니다. 격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비상소집을 걸어 대신들을 불러 모은 뒤 황보인을 비롯한 반대파를 모두 처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생 안평대군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들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유배 보낸 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이건 누구와 똑같은 행동입니까?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할아버지 태종입니다. 수양대군은 태종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
그런데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단종이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단종이 결국 말합니다. 숙부, 저 왕 안 할래요. 숙부님이 왕하세요.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조선의 7대 왕 세조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단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왕위를 찬탈하면 전 왕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살아있으면 반란의 명분이 되니까요. 그런데 세조는 단종을 죽이지 않습니다. 상왕으로 모십니다. 목숨을 살려줍니다. 왜였을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세조는 조카에게 선위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조카를 보살피는 삼촌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조카를 죽이면 명분이 무너집니다. 둘째,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욕이 강해도 단종은 피를 나눈 조카입니다. 형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권력은 빼앗을 수 있어도 목숨까지 빼앗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셋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이 되어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단종 복위 시도가 발각된 것입니다. 아까 문종이 고명 대신으로 지목했던 지편전 학자들 기억하시나요? 성삼문, 박팽년, 그리고 신숙주. 이 중에서 신숙주는 변절해서 세조 편으로 갔습니다. 숙주나물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쉽게 변한다고요. 그런데 성삼문과 박팽년 등은 끝까지 단종을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결국 발각돼서 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은 6명, 그래서 사육신입니다. 박팽년의 일화가 특히 유명합니다. 세조가 직접 박팽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한 번만 전하라고 부르면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 그런데 박팽년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나리, 수양대군 나리,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조는 박팽년을 개인적으로 아꼈다고 합니다.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팽년은 말했습니다.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고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법입니다. 제 임금은 오직 단종 전하뿐입니다. 벼슬을 버리고 지방으로 칩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봉사 행세를 하고 귀는 들리지만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살아서 의리를 지킨 6명, 생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자신이 살려둔 조카 때문에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하들이 압박합니다. 상황을 그대로 두면 또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화근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세조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논하지 말라. 신하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세조가 거부한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거부합니다. 심지어 양녕대군까지 나섭니다. 양녕대군은 세종의 형입니다. 단종에게는 큰할아버지뻘입니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직접 나서서 단종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세조는 거부합니다. 1457년 또 다른 복위 시도가 발각됩니다. 이번에는 금성대군이 연루됐습니다. 세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동생마저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사사명령이 내려집니다. 17살 단종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입니다. 세조는 2년간 단종을 살려뒀다가 결국 죽였습니다. 세조는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세조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세조가 깼는데 침 뱉은 자리에 종기가 생기면서 서서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피부병으로 평생 고생했고 온양 온천을 자주 찾았습니다.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첫째 아들, 세자로 책봉된 아들도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났습니다. 너도 죽어라.
평생 가위눌림에 시달리다가 20살에 요절합니다. 둘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예종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업적이 없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사람도 왕이 되자마자 가위눌림에 시달리다 20살에 요절합니다. 세조의 두 아들이 전부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다. 세조는 열받아서 형수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불교에 귀의합니다. 원각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원래 조선은 유교 국가라 불교를 탄압했는데 세조는 예외적으로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불경을 직접 번역할 정도였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구원을 찾고 싶었던 걸까요? 원각사는 지금 터만 남아 있습니다. 연산군 때 술집으로 바뀌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터가 어디냐면 오늘날 탑골공원입니다. 파고다공원이라고도 합니다. 3.1 운동이 시작된 곳,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었던 곳이 바로 세조가 세운 원각사 터입니다. 수양대군, 세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영화 속 역적의상은 날카롭고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얼굴은 둥글고 유순해 보였습니다. 관상대로라면 온순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를 죽이고 대신들을 죽이고 결국 조카까지 죽였습니다. 처음부터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죽고 어린 조카가 왕이 되자 신하들에게 밀려났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끌었습니다. 조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악몽으로, 병으로, 죄책감으로. 그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